과연 이 가면의 정체는 무엇일까? 잊을거리는 오징어 게임 시리즈의 기능 전개와 캐릭터, 그를 기반으로 한 창작적 추측입니다. 450여억 원의 상금을 둘러싼 생존 게임의 최종장, 오징어 게임이 탐는 기운 450여 번의 복수와 구원, 그리고 게임의 근원을 파괴하려는 마지막 싸움을 그립니다. 기훈의 복수와 새로운 시작. 기훈은 시즌 2의 비극적인 결말, 가장 친한 친구 성우의 죽음으로 깊은 트라우마에 빠진다. 하지만 그는 게임을 끝내려는 새로운 목적을 가진다. 시즌 2에서 얻은 단서로 프론트맨 황인도와 게임의 설계자 VIP들의 정체를 추적하기 시작한다. 기훈은 게임의 본질을 폭로하고 생존자들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 다시 게임에 뛰어든다. 이번엔 참가자가 아닌 시스템을 무너뜨릴 내부자로서 프론트맨의 갈등. 프론트맨은 여전히 게임의 내혹한 관리자지만 기훈과의 재회로 인해 내면의 갈등이 커진다. 시즌2에서 드러난 그의 과거 가족의 계급, 게임의 얽힌 선택과 동생 주모의 생존 여부에 대한 떡밥이 이어진다. 프론트맨은 게임을 유지하려는 충성심과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는 인간적 면모 사이에서 흔들린다. 기훈은 이를 이용해 프론트맨을 설득하려 하지만 VIP들의 감시가 그의 선택을 올가맨다. VIP들의 정체와 게임의 기원. 기훈과 민서의 조사로 VIP들이 단순한 부호가 아니라 글로벌 엘리트 네트워크의 일원임이 드러난다. 게임은 부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그들의 잔혹한 오락이자 사회적 실험으로 전 세계에 유사한 게임이 존재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공개된다. 기훈은 게임의 설계자인 창시자 VIP들의 리더로 추정되는 미스터리 인물과 대면하며 게임이 그의 가족과도 얽혀 있음을 알게 된다. 클라이맥스, 최후의 선택. 최종 게임에서 기훈은 프론트맨, 생존자들, 그리고 VIP들 사이의 마지막 대립에 직면한다. 그는 게임의 룰을 뒤바꾸고 참가자들을 단결시켜 시스템에 변질을 둔다. 하지만 승리를 위해 상호와 같은 희생을 반복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딜레마에 빠진다. 프론트맨은 기훈의 설득으로 마지막 순간 게임을 배신하고 VIP들에 맞서지만 그 대가는 그의 목숨일지도 모른다. Tonight, we welcome a new partner. Allow me to introduce our newest VIP. 과연 타노스의 정체는 무엇일까? 궁금하다. 잊을거리는 오징어 게임 시리즈의 기준 전개와 캐릭터를 기반으로 한 창작적 추측입니다. 정말 다 죽어요! 보통 시즌 2나 3가 나오면 1을 이기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프론트맨, 게임의 최고 관리자로서 절대적 권력을 상징. 그의 VIP 웨이 변화는 게임이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더 큰 권력 구조의 일부임을 암시합니다. 기훈과의 대립은 개인적 갈등을 넘어 시스템과 게임의 대결로 확장됩니다. 수를 다짐하고 다시 돌아와 게임에 참가하는 기훈 이정재와 그를 받아들이는 프론트맨 이병헌의 치열한 대결. 그리고 시작되는 진짜 게임을 다룬 이야기. 상상 이상이었어요. 기존에 알던 인물들과의 이런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인간 본연의 심성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하지 않았나. 성기훈 이정재. 시즌 1의 생존자에서 단순한 개인적 복수를 넘어 게임의 시스템적 보조리를 끝내려는 투쟁을 상징합니다. 미국 넷플릭스 순위 종합 1위를 차지했다. 한국 드라마로서는 첫 번째 미국 넷플릭스 순위 1등 드라마이다. 저희는 여러분을 해치려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를 아우르는 상승력으로 인해 오징어 게임이 일종의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넷플릭스는 공식 발표에서 오징어 게임이 문화적 시대 정신을 사로잡았다고 표현했다. 또한 넷플릭스가 오징어 게임으로 일정 어느 정도의 수익을 올렸다고 분석함.
보도도 있었다. 오징어 게임의 재생으로 동화 상태였던 넷플릭스의 8분기 유료 가입자가 440만 명 증가했으며 내 분기에는 850만 명이 가입할 것으로 예측됐다. 그 시즌 1에 이미 많은 인물들이 다 죽었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456번. Your son has awakened, boss. 156 must finish. 황동혁 감독은 전 세계 시청자에게 달성하는 작품을 만들고 싶어서 최대한 단순하고 비주얼적인 게 노력했다며 아이들의 개인에 있는 감수성이 이해하기 쉬웠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을 받는 것 같고 이런 단순한 개인의 목숨은 저는 포맷이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은 것 같다고 말했다. 기운이 가진 신념을 무너뜨리는 것이 어쩌면 프론트맨의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품 속 등장하는 놀이가 모두 간단하면서 다른 게임 장르와 다르게 서사가 더 자세해 참가자들에게 감정이입을 해서 몰입하게 되는 점이 전 세계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일 수 있다고 말했다. 오징어 게임을 만들 때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으며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 한국의 옛날 놀이를 소재로 다룬 것이라고 한다. As a 전사가 있는 경우가 훨씬 더 좀 재미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전사들 때문에 벌어지는 As a punishment, he must witness the players being killed. 그러면서 기운 역시도 게임 안에서 새롭게 만나게 되는 인물과 오징어 게임에서 우승한 후 3년 뒤 미국행을 포기하고 돌아온 기부는 또 다시 의문의 서바이벌에 뛰어들고 그 안에서 새로운 참가자들과 또다시 목숨을 건 극한의 게임을 시작한다. 시즌2에서 남아있는 생존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할 게임으로 추정된다. 96번, 100번, 393번 참가자의 뒷모습이 보인다. 크레딧 중간에 영리 로봇과 철수 로봇이 마주보고 있는 채로 등장하고 신호등이 빨간 불에서 초록 불로 바뀌면서 시즌3 예고를 하며 끝난다.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 한국 드라마로 2021년 9월 17일 공개 후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문화적 향상이 되었다. 이 작품은 황동혁 감독이 10여 년간 구상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자본주의 사회의 불평등, 인간 본성, 생존 경쟁이라는 주제를 강렬한 스토리와 독창적인 설정으로 풀어낸다. 아래는 오징어 게임 시즌2의 주요 요소와 분석이다. 주인공 성기훈 이정재는 유호 후 빚만 쌓인 중년의 실패자다. 그는 딸과 어머니를 위해 돈을 벌고자 게임에 참여하지만 점차 인간성과 도덕적 갈등에 직면한다. 경제적 빈곤과 절망에 빠진 참가자들이 456억 원의 상금을 얻기 위해 목숨을 건 서바이벌 게임에 참여한다. 이들은 어린 시절 추억이 담긴 놀이를 기반으로 한 치명적인 게임에 도전한다. 오징어 게임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빈부격차와 계층 갈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참가자들은 빚, 실업, 차별등 경제적 절망에 내몰린 이들로 상금은 그들의 유일한 탈출구다. VIP 교육층 관객 캐릭터는 상류층의 무관심과 오락을 위한 노동자, 서민계층 착취를 비판한다. 기훈의 여정은 생존 이상의 가치를 찾는 과정으로 그는 돈보다 인간관계와 정의를 우선시하려고 노력한다. 자본주의와 계층 갈등이라는 보편적 주제를 한국적 감성으로 풀어내며 전 세계 시청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했다. 게임은 참가자들의 본성을 시험하며 극단적 상황에서 인간이 어디까지 타락하거나 고교해질 수 있는지를 탐구한다. 글로벌에서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많이 시청된 시리즈 중 하나로 94개국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는 한국 콘텐츠의 글로벌 영향력을 보여주며 K-드라마의 위상을 높였다.
시즌 1은 성기훈 최종 승자로 450여억 원의 상금을 얻지만 개인의 잔혹성과 동료들의 죽음으로 심리적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모습으로 끝난다. 저희는 여러분을 해치려는 게 아닙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2는 기훈의 복수와 정의를 추구하고 프런트맨과 주류에 갈린 새로운 개인과 참가자를 중심으로 시즌 1의 세계관을 확장할 것으로 예상된다.